네, 그럼 이제 B형으로 넘어가서 B형 2번 문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B형 2번 문제는 군론 문제인데, 군론은 두 가지 분류로 보통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단답형 문제, 하나는 서술형 문제, 이건데, 서술형이 나오면 무조건 정규분군으로 출제가 됐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단답으로 나오면 가완이나 뭐 순환군 의미로 보통 출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구성 자체가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됐고, 핵심은 실로 정리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로 정리는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정리이긴 한데, 이게 유명의 특성상, 의미 없게 문제 푸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유수정리 원리가 있으면 좋은데, 원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유수정리를 적용해서 풀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옛날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 거의 물어보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리가 없이 사용하는 뭐 가우스 보넷이나 실로 정리나 뭐 이런 어려운 정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리들이 잘 출제되지 않죠. 정확하게 실로 정리는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실로 정리 엄청 파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군론 문제에서는 그냥 정규 분군의 의미를 잘 부여해서 해결하는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사실 실로 정리는 2019학년도 문제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 정리의 테크닉이 분명히 적용되는 상황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19학년도에 출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실로 제2정리를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의미 없이 쓰는 작업들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19학년도에서는 출제를 했죠. 그런 테크닉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그래서 풀이도 이상하게 도는 게 너무 많은데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17학년도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소개 못하고, 19학년도 문제 상황이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뭘 얘기했었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이는 강사들이 올린 풀이, 제가 올린 풀이는, 혹은 다른 강사들이 올린 풀이는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 의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것도 물론 의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냐면, 지의 부분군 H가 있대요. 군 지의 윗수는 200인데 H는 군지의 부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N은 정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N과 H의 윗수가 각각 8과 4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8이고 얘는 40이래요. 그러면 H가 N의 부분군이 되는 걸 보여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보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거긴 한데, 이 G 형태의 부분군을 이렇게 HN을 주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붙여요. 이렇게 HN 연산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럼 얘 부분군이 되냐라고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집합 밑에 항등원,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적어도 하나가 부분군이라는, 정규 부분군이라는 의미를 주면 돼요. 얘가 정규 부분이든 얘가 정규 부분이든 둘 중에 하나만 정규 부분이 되면 얘가 부분군이 돼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N이 둘 다 정규 부분이 되면 얘도 정규 부분이 된다 라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프렐레 연습 문제 항상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를 결국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H와 N 중에 하나가 정규 분군이기 때문에 둘을 붙이면 G에 대한 부분군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최선일 것 같냐면, 이 HN이라고 하는 거는 H와 N을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군이고, 그 다음에 HN의 인터섹션은 H와 N에 포함되는 최대 부분군이 돼요. 그러면 H가 N에 대한 부분군 관계가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가
딱 이런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구체적으로 H와 N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수 가지고만 놀아야 돼요. 그러면 수 가지고만 놀아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얘랑 같아지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얘랑 얘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얘랑 얘랑 같아지면 H가 얘에 대한 분분군이니까 결국 N의 분분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이 같아진 상황이 되면 H 교집합 N은 N에 대한 부분군이기 때문에 결국 H도 부분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디스커션을 먼저 만들어 놓고 처리해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일단 사실 초이스 해야 되는 거는 예H 아니면 예H인데, 이 상황은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 뭘 고려할 수밖에 없냐면 이 HN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HN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이 친구도 같이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서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HN에 대한 윗수는 결국 H의 원소의 개수와 N의 원소의 개수의 인터섹션으로 나눠준 걸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 친구는 200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라그랑지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어진 정보가 얘가 8이고 얘가 40이고 얘는 8과 40에 대한 약수들 되겠죠. 8의 약수이면서 40에도 약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약수가 200도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320인 걸 고려해보면 꽤나 많이 빠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인 경우 같은 건 안 되겠죠. 2여도 안 되겠죠. 200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여도 80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8 정도 되면 된 상황이 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8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8의 약수들 중에서 지금 결국 될 수 있는 게 8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므로 HN 인터섹션은 원소의 개수가 8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H 인터섹션 N은 H의 서브셋이니까, 서브셋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둘이 같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N의 부분군이니까 결국 H가 N의 부분군이야 라고 스테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계보만 잘 세워놓고 글만 잘 썼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려워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적당히 돌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상황이 오면 이걸 머리가 너무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 잘 그려서 처리하면 끝,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얘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건데, 쟤를 보장해 주시는 상황만 스테이트 하시면 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저는 이제 답지는 얘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운 감이 있어서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스테이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메인 과정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충분히 해야 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지금 메인 과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깐깐한 교수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부터 스테이트 해주시고 나머지 스테이트 하면 끝,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론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